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보액과 세트로 들 수 있는 보보백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보보백은 크로스백으로 저는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사이즈 조절을 통해서 크로스백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혹은 에코백 사이즈로 크게 뜨셔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뜰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보햇의 중요한 느낌인 요 교차뜨기 무늬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조롭지 않고 비침도 은은히 있으면서 그리고 네트가 크진 않아서 안에 내용물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실용성이 높은 가방이 될 거고요. 무늬가 전체적으로 배색이라든지 이런 게 단조롭기 때문에 좀 정형화된 규칙으로 진행을 하는 가방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이렇게 가방끈을 줘봤어요. 스레드 끈뜨기로 해서 이렇게 무늬 사이로 나와서 가방끈을 따로 뜨더라도 바느질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실로는 탯을 하나 만들어서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시작할 실은 동일하게 야한 지실, 한 지실 이용을 해서 뜰 거고요. 바늘을 무사용 5 코바늘 이용을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초록색 샘플 같은 경우에는 기초 코수 46코로 진행을 한 샘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46코보다는 조금 가로가 조금 더 짧으면 예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큰 가방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무늬수만 줄여서 44코로 샘플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이즈 조절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짝수의 개수로만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기초 사슬을 만들어줘야 하겠죠. 44코 만들게요. 중앙 비틀어서 매직링 만든 다음에 실 끌고 와서 사슬을 뜰 수 있게 사슬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을 가급적이면 늘어나게 말고 쫀쫀하게 혹은 기존의 평단의 평소 손땀대로 44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4개의 사슬을 모두 다 만들어서 왔어요. 자, 그런 다음 1단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짧은뜨기를 1단부터 6단까지 떠주시는데 이때 빼뜨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일단 마지막 44번째 사슬에 손톱으로 꼭 눌러주고 사슬 기둥 하나 떴어요. 기둥 사슬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슬에 이제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 짧은뜨기는 윗가닥에만 뜨는 게 아니라 바늘을 아랫줄에다가 넣어 보시면 바늘 위에 자연스럽게 코상과 윗가닥 이렇게 두 가닥이 함께 있게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셔야지만 샘플을 보셨을 때 바닥 부분에 구멍이 없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짧은뜨기를 반대쪽까지 떠나갈 때 아랫줄에 넣는다 생각을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양쪽 끝 늘림은 없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46번. 자,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넘어갈 때 46개, 뒤집어 돌려서 46개인데 끝쪽을 뜰 때 늘림코가 없다 보니까 다소 뜨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코너를 돌 때 어떻게 돌면 조금 더 편하게 뜰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가 올 때까지 꼭 잊지 마시고 바늘은 아랫줄에 넣는다 생각하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모두 다 떠줬어요. 이 마지막 코를 뜰 때 동일해요. 아랫줄에 바늘 넣는다 생각하고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반대쪽을 뜨실 때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뜨게 되면 그만큼 여기 머리코가 늘어나게 되죠. 아무리 꽉 잡아당긴다라고 하더라도 뜰 때 예쁘게 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편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보다 보통은 우리가 코너에 모서리로 예를 들어 3코를 주거나 4코를 줄 때는 이렇게 코너 돌듯이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고 뜰 때는 이 상태로 뒤집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편물을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봤을 때 바늘을 위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사슬코에 위로 넣어서 실 끌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다 보면 전체 코를 이렇게 뜨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뜨던 대로 뜨시다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 3코 정도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이 뒤집어진 채로 떠지게 돼요. 이렇게 안쪽이 뒤집어진 채로 뜨는 걸 대략 3단 정도, 1단에서 3단 정도까지는 반복을 해주시면 양쪽 코가 아주 예쁘게 짧은뜨기가 떠져요. 그런 다음 4단 정도 뜰 때는 이제 원래 방향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단의 높이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놓고 뜬다 라고 하는 게 저의 포인트예요. 반대쪽을 뜰 때도 동일해요. 마지막 코 뜨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 코까지 떠줬어요. 여기에서 빼뜨기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건 사슬 기둥의 사슬 라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놔두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 머리에 이대로 넣고 우리가 보통은 편물을 이렇게 겉쪽 면으로 돌려서 빼뜨기를 해주죠. 얘도 동일해요. 그냥 안쪽 면이 나오도록 빼뜨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빼뜨기 라인 없게 단단하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짧은뜨기로 다시 단을 올릴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안쪽 면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뜨고 있는 건 겉면을 보면서 뜨고 있지만 편물이 진행이 되는 건 이렇게 우리가 꼭 안쪽 면이 뒤집어진 채로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걸 3단 정도 반복을 하고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에 왔죠. 반대쪽에 왔을 때 억지로 뒤집으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겉쪽 면이 안으로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시면 훨씬 더 촘촘하고 코와 코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뜰 수 있어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마지막 코 떴어요. 그런 다음 편물 돌려서 또다시 넣을 때 동일하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주게 되죠. 이 상태로 다시 짧은뜨기. 그 옆코까지 대략 양쪽에 2코씩 전체 4코만 이렇게 떠주시게 되면 훨씬 더 끝부분이 예쁜 가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렸죠. 이 상태에서 아직 뒤집기는 좀 이르죠. 잘 뒤집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까지 뜨고 뒤집어서 다시 추가로 4단부터 6단까지 짧은뜨기 6단을 뜨고 나서 무늬단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6단까지 모두 뜨고 왔어요. 아주 조금은 작은 가방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카드 지갑, 휴대폰 정도만 넣어서 다닐 용도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시작을 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무늬단을 진행을 해줄 텐데 한길긴뜨기 2코 교차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뜨기 위해서 첫 코는 사슬 3코로 대신해 줄 거예요. 교차뜨기는 2개가 X자 모양으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하고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이때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 보이죠?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사슬 3개 옆에 있는 V자 라인은 요거는 빼뜨기 라인이에요. 뜨지 않는 코예요. 그래서 빼뜨기 라인 옆에 있는 기둥이 있는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을 실 한번 감아서 바늘이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사선으로 끌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바늘이 충분히 뒤로 누워주시면 돼요. 바늘이 뒤로 눕는다 생각을 하고 실을 끌고 와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사선으로 가시면 여기 한길긴뜨기가 늘어나서 예쁘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혹시라도 첫 코가 헷갈려서 이렇게 기초 첫 코에 사슬 표시를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길긴뜨기 떴던 코 옆에 사슬 3번째 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코로 대신했죠. 그런 다음 하나, 2번째 코부터 먼저 뜨는 거예요. 하나, 2개를 교차뜨기를 하는데 1번, 2번 중에서 2번을 뜨고 1번을 뜨는 순서예요. 자, 이렇게 2번을 먼저 뜨고 나서
바늘에 실 감아서 실이 뒤로 누워, 바늘이 뒤로 누워요. 그런 다음 1번. 그럼 이렇게 꼭 V자 스티치 같으나 훨씬 더 쫀쫀한 무늬, 느슨하지 않은 쫀쫀한 무늬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코 중에서 2번 뜨고 1번 뜨고 다시 2번 뜨고 1번 뜨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렇게 우리가 두 번째 코를 먼저 뜨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 떴는지 안 떴는지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요렇게 X자 무늬로 이미 되어 있고 이때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세워 보시면 돼요. 편물을. 그러면 V자 위에 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여기 V자에는 여기 매듭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두 코 건너서 2번 뜨고 바늘 눕혀서 1번 뜨고 이렇게 한 단에 쭉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줬어요. 그런 다음 단수링 걸어놨던 세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해서 무늬 1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길뜨기 단에서는 빼뜨기를 해줄 거고요. 짧은뜨기를 뜰 때는 빼뜨기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무늬를 똑같이 교차뜨기를 3번을 진행을 해주셔야 3번이 되도록 2번을 더 반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교차뜨기는 교차뜨기가 교차가 되도록 이 말 뜻은 X자 위에 그대로 X자가 오는 게 아니라 X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 X는 뒤에 여기 첫 번째 코 오른쪽 코 왼쪽 코가 다시 교차가 되도록 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오른쪽 코에 되어 있어요. 시작 위치가. 그럼 똑같이 한길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세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을 실 감아서 빼뜨기 코 지나서 한길뜨기. 마지막 있는 한길뜨기에 자연스럽게 뜨게 되면 교차뜨기가 교차가 되면서 떠지게 됐죠. 자, 이제 그런 다음 오른쪽. 여기에서 보셨을 때도 동일해요. 하나, 두 번째 코로 가서 두 번째 코 먼저 뜨고 그 다음 첫 번째 코. 이제 조금 더 뜨기가 쉬워졌어요. 한길뜨기. 이렇게 X자로 무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오른쪽 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무늬의 오른쪽 코, 그런 다음 왼쪽 코. X자 위에 X자가 위치하도록 또다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는 걸 3단이 될 때까지 2번을 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2번 뜨고 1번 뜨고 그러면 2단을 모두 다 뜨고 나서 똑같이 세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뜨고 또다시 사슬 3코 뜨고 뒤로 이동을 해서 뜨면 자연스럽게 다시 2단 위에 교차가 되도록 떠지게 돼요. 그러면 무늬 3단까지 모두 뜨고 이제 짧은뜨기 뜰 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무늬단을 3단을 모두 떠서 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짧은뜨기를 4단에서 6단까지 총 3단을 이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때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짧은뜨기를 할 때는 빼뜨기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차뜨기를 하면서 점점 시작코가 여기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얘는 무늬단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중앙 부분까지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올 때까지 이렇게 짧은뜨기로 단 마무리 해주시면 교차뜨기 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짧은뜨기를 할 때는 마감 부분이 확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진행을 해줄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태 빼뜨기 코는 코로 사용을 하지 않았죠. 여기 빼뜨기 코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짧은뜨기를 뜰 때는 사슬 기둥 하나를 뜨고 원래라면 사슬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뜨죠. 그런데 여기 코는 뜨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코 건너가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게 되면 첫 번째 코가 짧은뜨기를 안 뜨고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코수가 한 코 부족해지겠죠. 그럴 때 빼뜨기 코에 짧은뜨기를 뜨면서 코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코를 이용을 해서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를 뜨더라도 단차가 많이 티가 나지 않게 되고요. 단과 단 사이의 차이가 많이 티가 나지 않게 되고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빼뜨기 코가 올 때까지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마지막 코까지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위. 그렇지만 여기 바로 뜨지 않고 여기 빼뜨기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평단을 떠준 거고요. 이제 이렇게 4단, 5단, 6단의 짧은뜨기를 떠야 하는데 이때 단이 넘어갈 때 빼뜨기 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V자는 아래 기둥이 없죠. 사슬코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짧은뜨기 코에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게 되면 어때요? 단차가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전체 완성을 하고 나서 보면 얘가 같은 단이 맞는지 다른 단인지 잘 확인이 안 될 만큼 단차가 없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4단에서 6단까지 전체 3단을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교차뜨기를 뜨겠죠. 이제 교차뜨기를 뜰 때는 여기 두 번째 사슬, 혹시라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째 사슬코에 첫 시작단에 단수링 걸어놔 주시면 돼요. 단수링 걸지 않고 넘어왔는데 하시는 분들 교차뜨기 했던 마지막 코에 여기 왼쪽으로 향하는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떴던 두 번째 코예요. 단수링을 걸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은뜨기 3단을 뜨고 나면 여기 첫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하고 다시 한길긴뜨기 교차뜨기부터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방 길이가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샘플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 반복을 하고 마지막 단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하고 빼뜨기로 마무리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동일한 규칙대로 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마무리할 때 다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떠서 왔어요. 일단 가로폭이 작아지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떴던 메인 샘플대로 뜨자니까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 마무리를 시켜줄 거예요. 무늬단 진행을 하고 짧은뜨기 한 단 뜬 다음에 빼뜨기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샘플은 이렇게 짧은뜨기 3단까지 반복 패턴으로 진행하고 나서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뜨고 빼뜨기로 마무리 진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방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무늬단 조절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또 가방 비율에 맞지 않게 너무 길거나 낮으면 안 되니까 잘 조절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뜨고 이제 마무리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지어줄 거예요. 빼뜨기는 실 걸어와서 통과.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하듯이 걸어와서 그대로 바늘을 첫 번째 고리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때 빼뜨기 할 때 주의하실 것, 혹시라도 손땀이 조금 쫀쫀하신 분들은 당겨서 뜨게 되면 빼뜨기 했던 마무리 입구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어들지 않게 평손땀, 짧은뜨기 뜨는 손땀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손땀이 조금 쫀쫀한 편이어서 오므라든다 하시는 분들은 빼뜨기만 한 치수 큰 바늘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나는 빼뜨기만 하고 나면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다 할 때는 빼뜨기가 또 너무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빼뜨기를 할 때만 바늘 호스를 한 치수 작은 바늘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고 돗바늘로 예쁘게 티가 나지 않게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 코까지 빼뜨기 해줬어요. 여기 있는 V자는 기둥이 없는 빼뜨기 라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둥이 있는 짧은뜨기까지 빼뜨기 해주고 실은 매듭 없이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 없이 바늘에서 쭉 빼내주시면 되고요. 돗바늘 연결시켜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돗바늘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이는 여기가 현재 마지막 떴던 코예요. 그리고 보이는
V자는 빼뜨기 라인. 빼뜨기 라인에 뜨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코 빼뜨기 했던 곳에 바늘 넣고 실 당겨주고, 이 실은 기존에 빼뜨기 한 길이만큼 살짝 당겨주시면 더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기존의 빼뜨기 라인을 덮을 수 있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 돗바늘은 다시 실이 나온 위치대로 들어가는데, 이때 뒤를 봐주시고 이렇게 기둥을 전체를 좀 아래쪽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 당겨주시면 이렇게 빼뜨기 코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 얘는 굳이 매듭을 다시 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통과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풀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실은 바로 자르지 않고 여기 짧은뜨기 아래 기둥으로 좀 숨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꾹 한번 숨겨주고 실을 잘라주시면 끝이 나요.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의 가방이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가방 끈 부분을 함께 떠볼 텐데요. 가방 끈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꿰매지 않을 거예요. 스레드 끈 이중 사슬뜨기를 떠서 여기 우리가 떴던 크로스 스티치 무늬 사이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끈이 아무래도 이 야한지 실이 일반 면사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남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지가 감싸져 있는 실이기 때문에 늘어남이 적어서 사용을 할 때 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지만 뜨개 편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끈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소량이라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끈을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맞게 사용을 하다가 가방끈이 길어졌으면 매듭을 풀고 조금 더 당겨서 다시 묶어줄 수 있는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위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감싸서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목 뒤로 가면서 끈 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끈 늘어진다고 계속 쭉 늘어난 채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팁도 드리면서 이제 끈을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끈은 한 가닥으로 뜨면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겉에서 한 줄, 그리고 안쪽에서 한 줄, 이렇게 두 줄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볼에서 겉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를 빼주신 다음에 실을 이중사슬뜨기를 떠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슬을 잡아서 이 끈을 위로 올려가면서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남겨놓는 실이 내가 끈 길이 원하는 길이의 약 2배 이상을 남겨주셔야 돼요. 아주 넉넉하게. 크로스 끈으로 쓸 거면 최소 100cm는 뜨셔야 돼요. 1m는 뜨셔야 돼요. 혹시라도 키가 160 이상이신 분들은 더 길게 뜨셔야 할 수도 있어요. 160cm 기준으로 해서 약 100cm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배 이상의 길이를 남겨준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끝쪽이 제 아래쪽에 있는 쪽이 실이 매듭이 있고 위쪽에 있는 건 실타래에 뭉쳐져 있는 실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사슬을 뜰 수 있게 매듭을 주시면 돼요. 일단 사슬 뜰 수 있게 사슬 매듭 만들었어요. 매직링으로. 그런 다음 이제 이중 사슬 뜨기를 해줄 텐데 이중 사슬 뜨기를 할 때 얘는 계속 이렇게 빼뜨기로 통과, 짧은 뜨기로 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실이 바늘 앞으로 와요. 바늘 앞으로 와서 바늘을 한번 감싸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닥이 됐죠. 짧은 뜨기 하듯이 통과. 다시 앞으로 계속 동일한 방향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사슬뜨기인 이름 이유가 이쪽에서 봐도 V자, 여기서 봐도 V자, 어느 쪽에서 봐도 사슬의 V자가 모두 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줄로 뜨면 가방끈이 어떤 가방끈을 뜨더라도 뭐 짧은뜨기 여러 단 뜨지 않는 이상 좀 얇아요. 그리고 두 줄로 새우뜨기 하면 또 너무 굵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끈을 시도를 해봤을 때 이 두올로 뜨는, 이압으로 뜨는 이중사슬뜨기 끈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굵기도 적당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한 바퀴 감싸고 통과하는 걸 가방끈이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계속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저는 대략 100cm 언저리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끈의 길이만큼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끈 길이를 정하실 때 원하는 길이를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어주시는 것보다 살짝 텐션을 줘서 살짝 늘려준 다음에 원하는 길이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방에 어느 정도 물건이 담기고 나면 사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살짝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꽉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짝 잡아당겨서 텐션을 유지한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한 코 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뜨고 여기 기존에 앞으로 넘겼던 꼬리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떠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짧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바늘에서 빼내주시면 일단 사슬에 묶였어요. 그런데 이대로 짧게 자르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실을 서로 그냥 묶어줄 거예요. 안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숨겨주셔도 되는데 숨겨주시더라도 사용하다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꽉 아주 꽉 잡아당겨서 두 번 묶어서 그냥 바짝 잘라줄 거예요. 사용할 때 튀어나오는 것보다 그냥 매듭이 조금 보이는 게 제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매듭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돗바늘 이용을 해서 이 V자 사슬 사이에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저는 바짝 잘라줄게요. 풀리지 않아요. 제가 중간에 중심도 이렇게 두 번 연결을 해서 실을 연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요 끈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방을 평평하게 뉘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봐주셔야 돼요. 마지막 무늬 절반이 이렇게 무늬와 무늬 사이다라고 하면 무늬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기 크로스 스티치 사이다라고 하면 크로스 스티치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짧은뜨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무늬단을 진행을 해줬어요. 그런데 얘는 위쪽에 짧은뜨기 단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에 나눠서 있는 여기 두 번째 V스티치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 하게 되면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실을 어느 정도 잘라주세요.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남는 꼬리실 사용하셔도 돼요. 돗바늘에 넣고 여기 끝부분 통과 시켜주시고 바늘 하나만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가닥도 돗바늘에 넣어서 이렇게 두 가닥이 일단 다 바늘에 통과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서 가지고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오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런 다음 실이 저는 조금 짧게 떴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게 그냥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매듭이 있으면 절대 가방끈이 밖으로 튀어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돗바늘 이용하셔도 되고 코바늘 이용하셔도 돼요. 편한 걸로 여러분도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넣고 꼬리실 이렇게 두 가닥 모두 바늘에 나온 상태에서 통과시킬게요. 또 두 번째 단의 절반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가방이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무늬수를 세어 보셔도 돼요.
스티치 사이로 뿅.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동일하게 묶어줘서 이렇게 보보백 끝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 태세 뜨는 건, 남는 실로 태세 뜨는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태세 만드는 방법도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쁘게 마무리해서 가방과 모자 세트로 올여름 잘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